광명 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위한 토지 구입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전 투기 행위를 했다라는 것들은 매우 충격적인 부분들이고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참, 집값 걱정으로 힘든 우리 서민들 가슴을 다시 한번 헤집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 시흥 땅을 발표 전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LH 직원은 땅 못 사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실지 모르지만 이들이 벌인 행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내부 정보 이용해서 토지 보상 노렸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경기도 광명 시흥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광명 신도시 인근의 부동산 중개인 음성부터 좀 들어보시죠. 접근성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죠. 그러니까는 인프라가 보통 좋은 데가 아니죠. 예. 보상을 받으면 한 시세 차익이 한 뭐 어느 정도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측이 안 되죠. 거기 이제 농지 같은 것도 한 200 이상 하던 것이 500만 원씩 매매가 되걸라며. 2.5배네요, 그러면. 그렇지, 누구도 눈독을 들이는 이 장소입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그 LH 사람들이 나무도 심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나무 한 2,000원씩, 2, 3,000원 하는 것이 이제 보상받을 때 5만 원, 15만 원씩 하잖아요. 여기 개발된다 그러면 나무 같은 거 다 심어놓고, 왜냐면 나무 하나하나도 다 보상을 해야 줄 걸랑요. 그렇군요. 나무 한 그루 2,000원 들여서 심어 놓으면 그게 보상받을 때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쳐주는군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 쇼핑은 총 12필지, 즉 12덩어리, 약 7,000평 정도입니다. 현직 13명, 전직 2명. 어떤 경우는 동료 4명이 돈 모아서 같이 사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는 혼자 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100억 원어치 땅인데 그중에 58억 원은 농협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보죠.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 김연아 비대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연아 위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 문재인 정부하에서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돈 벌기 어렵고 토지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사실은 곳곳에서 많이 들렸었거든요. 설마 했는데 그것도 공기업 직원들이 이렇게 앞다투어 토지 투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네. 이번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살려면 대출이 되게 안 되는데 어떻게 토지에 이렇게 많은 대출이 돼?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확인해 보니까 토지는 전체 가치의 70%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보대출이 70%까지 돼요? 네, LTV가 이제 통상 요번에도 한 60%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어떻게 잘 연결되면 70%까지 된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어서 야,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이제 전수조사 시작하면 더 얼마가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현직 13명, 전직 2명 케이스인데 그 여러 케이스들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기가 막혔던 케이스는 뭡니까? 일단은 저는 이들이 하급 직원들이 아니고 3급 중간 관리자나 임원급들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그냥 평직원들은 이런 LH의 택지 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원들은 특히 이제 이들 중에는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직원들은 보통 LH가 지금 이제 신도시를 발표하려면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24일 날 발표가 되지만 네. 적게는 6개월 아니면 그전엔 1년 전부터 계속 땅을 찾는 작업들을 합니다. 땅을 보러 다녀요? 어디가 제일 좋을지? 그게 아니라 네. 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일종의 후보지들이 LH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요번에 시흥 광명 같은 경우도 2010년에 한번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네네. 지금 수도권에서 공급할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충 뻔하게 그리고 요즘은
GIS라는 그런 의사결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녹지, 구배, 뭐 환경 이런 거 빼고 나서 후보지를 뽑게 되면 대부분 알게 돼 있고 거기를 번갈아 가면서 신도시 발표가 될 때마다 우선순위를 통해서 신도시를 이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보상 업무를 해본 직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후보지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네. 언제 이게 후보지로 지정이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묘하게도 지금 이분들이 토지를 산 시기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인데요. 네. 뭐 좀 전수조사를 해서 명확히 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발표를 여러 차례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이 2018년 12월 19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전부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네. 2018년 12월, 2019년 5월 7일에 이제 추가적으로 고양시, 창릉, 부천, 대장 등 또 이때는 네. 대규모 택지가 없다 보니까 26개의 중소규모 택지 발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네. 예, 지금 보시면 이들이 택지를 매입했던 시기가 묘하게 정부 정책 발표 전후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 시점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마 이 직원들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광명, 시흥 거기는 신도시로 유력한 곳이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 우리는 내부 정보 이용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 위원께서는 네. 이게 뭐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투자한다 이 개념이 아니었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토지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고 얼마나 묶여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토지 투기는 투자나 투기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들이 어떤 택지 정보에 대한 것들보다는 개발에 대한 시점. 내부 정보를 통해서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토지 보상을 받아보신 일반 국민들을 만나보시면 정말 피눈물을 많이 흘리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토지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예, 그래서 그 원주민들도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계속 토지를 갖고 있어서 집가 상승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면 네. 대부분 보상을 받아서 집 한 채 건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또 이번에 직원들 보면 보상 더 받기 위해서 뭐 나무 심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이 나무도 물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원가를 다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작물 조사를 하는 게 바로 LH 보상가 직원들입니다. 그 지점을 조사한다는 게 지작물이라고 해서 그 나무를 조사하는 게 이거 얼마나 보상해 줄지 쳐주는 거. 예, 그렇죠. 예, 그 수종에 대해서 단가를 매기거나 판단하는 거가 다 보상가 직원들이에요. 그 나무 한 그루면 이 나무든 저 나무든 똑같이 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기준이 있는데, 예,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면 지역마다 우리 집은 얼마 보상받았는데 옆집은 또는 10m 정도 떨어진 데에서는 보상가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보상받는 주민들의 그런 어떤 굉장히 울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이들은 그걸 너무도 잘 아는 토지 보상 담당자들이니까 정확히 보상 많이 받을 나무들을 심었을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상에 들어갔을 때 LH 직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작물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후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심기도 보상 많이 받을 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거 보상 쳐줄 때도 조금 후하게 해줘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주민들은 잘 몰라요. 도대체 이게 모르죠.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상에 대해서 보상 업무를 해보고 그 기준을 판단하는 보상가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이미 포석을 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더 분노하실까봐 참 제가 이 말씀 드리기도 뭐한데 그 현직 13명 중에는요.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도 있었습니다. 최고 책임자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혼자 샀어요. 혼자 샀는데 2019년에 시흥에다가 2,739제곱미터 평수로는 한 830평을 샀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농경지여서 농사 지을 사람한테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훼 농사 짓겠다 이렇게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제출하고 이 땅을 샀답니다. 예, 저 LH도 다니고 농사도 짓고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최고 책임자까지 토지 보상 이 일에 이 땅을 사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싶은데요. 김 의원님, 네. 지금 토지 보상, 농지 경영 계획서, 네. 이거 농업 경영 계획서는 그냥 뭐 대충 적어내면은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농지 살 때들 다들 그런 것들을 구색을 맞춰서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봤을 때 보통 LH가 이런 식의 연루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가담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예, 이제 대담했네요. 그러면 대담했네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되게 대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보니까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이제 토지를 지분을 쪼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농사를 짓는 분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소유권이 다 다른데 네. 상태가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 거기서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네. 내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협의 보상을 수용을 잘 해주면 예. 일종의 단독주택지나 다른 택지를 받을 수 있는 협의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딱지가 주어집니다. 딱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딱지는 이제 권리인데요. 이것도 돈이 더 있어야 나중에 감정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딱지가 일종의 얼마의 돈으로 환산돼서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5,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도 딱지는 1개. 예.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도 딱지는 1개입니다. 그 딱지로 나중에 네. 아파트 받는 건데. 네. 아파트 한 채 주는 아파트는 거예요? 아니고요. 예.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협의자 택지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토지는 따로 정해져 있는데 입찰가보다는 감정가로 주니까 싸게 받을 수가 있죠. 1,000제곱미터나 5,000제곱미터나 다 딱지는 1개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5,000을 딱지를 5개로 쪼개 놓으면 5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게 지역마다 좀 틀린데 이 딱지가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의 권리가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딱지를 5개 팔면 2천만 원만 가정해도 1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와. 그래서 이 보상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상대로 토지 수용 당하고 네. 추가적으로 이 딱지를 받아서 딱지를 거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딱지를 갖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여윳돈이 있으면 이 협의자 택지를 받아서 그걸 또 택지 알겠습니다. 개발한 이후에 팔 수도 있습니다. 딱 2개만 짧게 여쭤보고 끝낼게요. 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26개의 중규모, 중소규모 택지 조성값까지 다 전수조사한다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이렇게 대범하게 한 것 외에 친인척이나 다른 지인을 통해서 한 네. 것까지 들춘다면 예. 저는 뭐 임원들이 이렇게 할 정도면 저는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자체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공공주체 신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LH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다면 저는 이게 LH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재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창흠 장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면 무능이고요. 알고도 이것을 그냥 놔뒀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공공주도 개발을 주장하고 이걸 정책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변창흠 장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김연아 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